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90% 엔비디아 하시고 10%는 한국의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서울의 주택 추세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90% 확률로 올라옵니다. 10년 이상 집은 계속 오른다.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약을 하십시오. 한강 이남에. 미국 주식은 아마 매년 30%씩 성장할 것이다. 미국에 계속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본다면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1등, 2등, 3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그 세 개를 분산 투자하든지 아니면 1등 주식만 사는 것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등 하면 계속 1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한국 성장률을 금융위기 수준인 0%대 저성장을 전망하면서 일본의 장기 침체처럼 갈 확률이 높다고 말을 했는데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현재 기준금리 2.5%, 미국은 4.5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이 너무 많이 올랐다. 물가를 잡아라 이렇게 비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라면 회사들 주가 좀 내렸고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하고 식품은 필수재입니다. 식품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우리가 비싸다고 해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출근도 못하고 또 이마트에 가서 장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집에 다 있었죠.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9%, 10% 물가가 드디어 2025년도에 2.7까지 낮아졌습니다. 현재 한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국민은행의 적금이자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적금이자 2.5%고 미국은 4.5%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를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갖다 넣습니다. 그럼 물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이것은 이제 금리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 지금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한 3.2%, 우리나라는 현재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 6개월간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었고 이제 경제가 좀 안정됐다고 이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제 이 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서학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자, 한국 경제 강점, 약점 이걸 이제 서학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트롱 강점. 한국은 현재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고 경제 GDP는 세계 한 9위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률 세계 1등입니다. 80% 갑니다. 우리나라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가 통신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우리 강점이고 약점은 이제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아마 환율 저는 아마 1,500원, 1,600원 다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급여가 미국의 일본의 도요타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임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 주 52시간제를 완화해서 이제 주 4.5일제로 만들겠다.
또 상법 개정을 좀 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하게 해주겠다. 또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노조에 대해서 좀 더 친노조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게 약점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나간된 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유출한 보세요. 5배 정도 많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2배 많고 재작년에는 5배 많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집에 논다고 너무 막 타박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전부 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 26%, 소득세 45%, 상속세 60%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속세 제일 높습니다. 싱가포르, 캐나다 상속세 없습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이 제일 많이 옮기는데요. 상속세도 없고 주식에 대한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정권거래세만 우리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0.2%.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금을 없애니까 전 세계 돈이 싱가포르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세금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규제 우리나라는 현재 우버도 금지시켰고 에어비앤비도 금지했고 타다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 우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정부가 우버만 허용해도 우리나라에 한 수백만 개 일자리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집에 있는 청년들이 부모님 자동차 가지고 이제 택시 영업하면 한 달에 한 2, 300 벌입니다. 저는 빨리 허용해 줘야 된다. 항상 외국에 나가면 저는 우버만 탑니다. 비용이 30% 절감이 되고 또 내가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아요. 어디 간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 내리기만 하면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좋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굉장히 안전하죠. 우리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 기사분 만났더니 길거리에서 택시 고객을 안 태운대요. 왜냐 이랬더니 택시 강도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배달 종사원으로 갔고 택시를 모시는 분들은 60대, 7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강도한테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길에서는 사람 안 태운대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카카오 택시만 태운다 이러더라고요.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도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바일 온라인 결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있다. 구독경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쿠팡에 회원이 1,400만 명입니다. 매달 8,000원씩 결제하는 사람이 1,400만 명 있습니다. 쿠팡에 돈을 버는 이유가 매달 8,000원씩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구독경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식당 하시는 분인데 구로에서 10,000원짜리 점심을 7,000원에 팔아요. 30% 할인을 해서 식권을 20장씩 묶어서 팝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30% 할인을 해서 20장씩 묶어서 팔고 그 식권이 남으면 바로 옆에 커피점을 또 열어서 커피도 팔고 커피를 안 먹으면 와인을 사가게 해줍니다. 식권 모은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식당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모든 내가 자영업을 한다, 식당을 한다, 구독 경제를 해야 됩니다. 매달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구독 경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일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해 준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한다든지 10만 원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배달해 줍니다. 바로 이런 게 구독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회에서 제가 시가총액은 미국이 60, 한국은 1.5%라 그랬습니다. 그 위험 요소 한번 보시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위험 요소다. 저는 결론은 우리나라에 이제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올해 경제 성장률 현재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게 잠재 경제 성장률인데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경 20조 원을 가지고 이런 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다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달려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이 4차 산업혁명 우버부터 좀 빨리 허용해 주세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좀 허용해 주시고 또 세금을 올리지 말고 낮춰라.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제일 잘 삽니다.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인데 법인세가 50에서 12%까지 낮췄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의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낮추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12% 세계에서 제일 낮고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금을 낮춰서 해외 기업을 불러와야 됩니다. 트럼프 미국의 법인세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낮춰서 미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슬라하고 트럼프하고 싸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감세, 세금을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테슬라는 미국이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니까 안 된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저는 트럼프가 하는 수준, 우리나라가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법인세 평균은 21%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세 26%잖아요. 세계 평균보다 5%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거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최소한 세계 평균 20일까지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또 정부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삼성전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원칙은 저는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을 보고 계신데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6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주가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글로벌 시가총액의 비중입니다. 미국이 60%까지 올랐고 일본 5%, 중국 4%, 한국은 1.6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기사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조 자산가가 됐대요. 교수입니다. 자기는 주식을 모른다. 인문학과 교수래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25%를 무조건 시가총액 1등에 투자했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바뀌면 그걸 전 종목을 다 바꿨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분은 1970년에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월급을 받으면 25%를 시가총액 1등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주, 화학주, 은행 이런 게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1등이 바뀌면 하루에도 바뀌면 그걸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 다 팔고 그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그 수수료 아끼지 마시고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 증권사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500조입니다. 그렇죠? 1등입니다. 시가총액. 그다음에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입니다. 5,000조입니다.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90% 엔비디아 사시고 10%는 한국의 삼성전자 사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시가총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현금이 많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현금이 10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을 M&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M&A를 하고 있고 바이오도 투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시스 삼성이 반도체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 분야다. 우리가 3만 불 소득이 넘으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을 90대 10으로 분산 투자해라. 또한 내가 요즘 핫한 이슈
또 코나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라든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무기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조선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많이 있죠. 그런 기업도 한 10%씩 투자하는 것도 좋다. 저는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 잘 보시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워낙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가가 한 3천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해라. 절대 한국 주식만 투자해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한 1천만 명 정도가 주식을 하는데 다 젊은 사람이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고 트럼프가 고관세 전략을 하니까 미국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3조 5천억 달러 거의 원금 회복에 가까워졌고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민들의 70%가 노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30%씩 오릅니다. 평균 S&P 지수가.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증권에 입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2,500입니다.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겨우 종합주가 지수는 2배 올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죠? 3,000년이니까 지금 3배 올랐네. 그죠?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IMF 때 삼성전자 3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까지 올랐고 지금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97년도 2억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한 27억 정도 합니다. 한 30억 가까이 하죠. 한 1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F라든지 국제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됩니다. 100배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고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가 계속 미국은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엔비디아가 1등이 됐습니다. 애플이 이제 1등 하다가 한 달 정도 그다음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 기업이 돌아가면서 1등을 하고 있다. 뭐 내가 바꾸기 싫다 이러면 그냥 이 세 개 기업을 30%씩 투자해 놓고 또 삼성전자 10% 이렇게 하면 딱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등 주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IMF 같은 위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300이었습니다. 270 정확하게 1000포인트였다가 IMF 위기 때 270을 빠졌고 삼성전자가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MF 위기가 오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IMF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이제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그 얘기해 주는 이유가 한국은행이 긴장을 하고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빨리 외환보유고를 2배 이상 비축을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저는 아마 국제금융위기가 크게 한번 불다면 이렇게 주가가 가장 크게 폭락한다. 10분의 1토막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서 위기를 막아달라. 또한 미국의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를 빨리 맺어라.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에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둡다고 봅니다. 저는 2차 전지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면서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가 10%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를 산 사람은 차가 2대 있더라고요. 지방 갈 때는 내연기관차 타고 가고 서울에서는 전기차를 탑니다. 지방의 고속도로에서는 충전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100% 못하게 합니다. 뒤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의 10%만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세계 1등이었습니다. 50%가 넘었는데 현재 12%입니다. 폭락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2%밖에 안 되니까 점유율이
폭락한 거다. 저는 막 배터리 사라고 막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보고 야, 참 너무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하는구나. 저는 뭐 시가총액 1등은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내리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오르는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다. 1등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배터리 주식 저는 테슬라 주식을 한 몇 주 사놨습니다. 추세를 보려고 테슬라 300달러 하다가 100달러 하다가 500달러 하다가 지금은 300달러입니다. 급등락을 합니다. 그죠? 80% 폭락했다가 다시 뭐 몇백 프로 오르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니다.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손해본 걸 팔 수는 없잖아요. 뭐 10%, 20% 정리를 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린 우량한 주식 엔비디아 같은 걸로 좀 바꾸시고 미국의 90%, 한국의 10%그 원칙만 좀 지키시고 그다음에 1등 주식이다. 배터리 주식 1등이 됐으면 전 당연히 샀을 겁니다. 좀 LG화학이라든지 LG엔솔 당연히 샀을 건데 제가 LG화학에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청주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저는 LG전자 출신이에요. LG전자에서 일도 하고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또 한국경제신문사에서도 있었고 국회에서 10년간 국가를 위해서 일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LG화학 갔다 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LG화학에 있는 그 많은 생산시설 절반이 중국 겁니다. 중국이 한국 경제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화학이 가장 쉽습니다. 공장만 만들면 돼, 플랜트.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주가 폭락을 한 거고 롯데화학이 7천억 적자입니다. 롯데가 123청 4조 대출 받았습니다. 그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와 같이 화학주들이 폭락을 했다. LG화학에 있는 그 많은 생산시설을 중국의 OEM으로 넘어갔대요. 중국이 소유권을 가졌고 중국이 만들어 달라는 제품을 만들어 준답니다. LG화학이. 주식을 사지 마시고 그 공장을 꼭 가보십시오. LG엔솔 공장이 어디 있느냐? 청주에 있습니다. 공장도 가보시고 그 이제 근처 식당도 가서 친구도 찾아봐야 주식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증권회사에 5년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친구들 찾아다니라고 그럽니다. LG 화학이나 엔솔에 다니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그 회사 실적이 어떠냐?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만 보지 마시고 내 친구한테 전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 업종에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찾아서 정보를 물어야 됩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1등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차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 유튜브 방송을 믿지 말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등 주식을 사기 싫으면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고 만나라. 그 친구가 제일 잘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 이후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확률 90%라는 말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저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수제이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겁니다. 서울의 주택 추세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90% 확률로 오릅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00년 초에 반포에 집을 하나 계약을 했다가 파기를 했는데 제일 가슴 아픕니다. 반포에 제일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4억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포의 그 집은 현재 내가 4억의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나중에 파기를 했는데 현재 20억을 넘었습니다. 25억 정도 합니다. 5배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고 그 당시에 내가 살고 있던 성동구 신금호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에 7억이었는데 지금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 올랐는데 반포는 5배, 6배 올랐습니다. 결론은 한강 이남의 집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중랑구도 살아보고 금호동도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같이 모여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방에 살거나 강동구에 지방 위쪽에 산다. 한강 이북에. 그러면 한강 이남의 부자들하고 모여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가 왜 집이 비싼가 하면 모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 옆집이 의사, 변호사, 자녀들도 다 공부 잘하고 착합니다. 바로 그렇게 모여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분양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청약 점수도 알려줬죠. 지금 한강 이남에 거의 만점이 돼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15세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글로벌 추세입니다. KB금융의 추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뭐 집을 사지 마라, 폭락한다, 뭐 일본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집 한 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자녀 교육에 돈 쓰고 남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집은 아직은 90% 확률로 오르고 10년 이상 집은 계속 오른다. 내가 집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약을 하십시오. 한강 이남에 저는 90% 확률로 계속 오르니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앞으로 더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폭증 위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이나 모든 나라가 원하는 물가는 2%가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DSR 규제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를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나, 이제 그것이 스트레스 DSR인데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서 연체율이 은행 연체율 0.5%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은 전체 대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은행이 3개월간 내가 이자를 안 내면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은행 연출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정부가 가계부채를 이유로 해서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고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한 10%는 현금으로 비축해야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저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DSR 규제 확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대출을 억제하게 되니까 은행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금리가 4.5 우리가 2.5에다가 보통 1.5를 더해야 됩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그러면 우리가 2.5에다가 1.5 더하면 4%를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은행 대출금리 5% 6%입니다. 정부가 자꾸 대출을 조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이자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작년에 50조 원 흑자입니다. 엄청나게 순이익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가 대출 시장에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은행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은행만 떼돈을 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부가 대출 시장에 규제하는 거 반대다. 과거에 정부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법정 최고이자를 25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싸게 대출을 받을 줄 알고 국회에서 이제 낮춰줬더니 국민들이 20%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서민들은 카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써야 되는데 25% 20% 낮아지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사채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채 시장은 대출 금리가 제일 낮은 게 100%입니다. 연 100%에서 17,000%, 170배다. 그러니까 은행에 몸이 아파서 갑자기 카드 대출도 안 되니까 광주에서 애기 엄마 5살 먹은 애기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겨우 30만 원 사채 이자를 빌렸는데 은행 사채 대출 이자가 17,000%, 170배입니다. 하루에 100%씩 오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은 국민을 위해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춘 게 오히려 더 독이 됐다. 이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억지로 억누르게 되니까 사채 시장으로 몰려간다. 우리나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가 10,000%가 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DSR, 스트레스 DSR 너무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누구는 떨어진다 사지 마라, 누구는 오른다 빨리 사라. 일반 투자자분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값은 92% 확률로 계속 오른다. 집은 한 개나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그죠? 제가 88년도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강 남산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 집이 많은 거예요. 내 집이 하나 없습니다. 이거 대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독서실에서 살았어요. 독서실에 한 달에 6만 원 내면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자 올리고 잠자는 데 있잖아요. 그 대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재테크책을 한 100권 정도 사서 봤어요. 돈 만 원 주더라도 내가 1억을 벌면 아깝지 않다. 그 생각으로 재테크책을 많이 샀고 또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재테크책 한 3권 정도 썼는데요. 실용 재테크, 또 부자학,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학 책 읽어보십시오. 아파트 분양받는 법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우리가 청약통장을 저는 활용해서 임대아파트에 한 10년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임대아파트 살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나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살게 됩니다. 평생 임대에 살게 됩니다. 빨리 나오셔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십시오. 내가 은행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면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우리나라에서 생애 최초 집을 살 때는 은행 집값의 90%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자들은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아서 오를 수 있는 지역, 한강 이남, 저 강동구, 하남, 가밀 이런 데 가면요. 집이 저렴한 집 많습니다. 그죠? 25평, 18평 이런 거, 5억, 6억. 한강 이남 쪽에 사시고 저렴한 주택을 사고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사라. 지하철 없는 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개통이 됩니다. 바로 하남 가밀지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리에 맞춘 지역부터 다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아무리 이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집에 내가 살면 됩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 좀 급하면 직접 한강 이남에 가서 집을 사는 것도 좋다. 집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말 믿지 말고 그냥 집 한 개만 가지자.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주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래프에 보시면 미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미국의 물가는 현재 2.7 정도에서 2.4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기준금리를 내려라.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도 저점을 통과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 보시면 2%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위에서 쭉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한번 보시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제가 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미국의 뉴욕에 원룸 하나가 한 350만 원 합니다. 방 하나,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여학생을 만났는데, 자기가 박사과정, 포닥이더라고요. 한국의 여대를 마치고 사법고시가 안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타대에서 이제 박사 전액으로 공부했대요. 미국은 도시공학을 박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욕심 있다 이러면 한번 박사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7만 달러를 받는데요. 그러면 원화로 한 1억 정도 받는데 월급의 절반이 집사로 나간답니다. 미국의 국민들도 연 대출이자가 8.5%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6%죠. 미국이 한국보다 더 은행 이자가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4.5니까 당연히 8%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미국을 잘 살게 해주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트럼프가 고관세를 하는 것은 관세를 안 맞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오늘 미국이 50% 관세를 때리니까 철강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공장을 문 닫고 미국의 공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 막 근로자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 그러니까 공장 폐쇄.
미국에 공장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에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텍사스에 평택 공장 11배 크기로 공장을 짓습니다. 현재 짓고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고관세 정책을 했고, 트럼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트럼프 정기 영화를 보십시오. 4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짜리 4개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개인 재산을 10조 원을 벌었나? 개인 재산이 10조입니다. 트럼프. 개인 골프장 12개, 자녀 5명. 테슬라는 더 많습니다. 자녀 13명. 그죠? 13명이고. 결혼 5번 정도 했죠. 테슬라도.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는 이렇게 미국의 관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하겠다.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한 10% 올려주려고 하다가 한 50% 올려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리가 트럼프의 정책을 좀 잘 배워야 되겠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미국의 공장을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 15까지 낮춘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대학생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게 만든 게 우버입니다. 자기 집에 빈 방을 외국인 친구에게 빌려준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산업이 미국은 계속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개화기 때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876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고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빨리 이렇게 우버 같은 신산업을 허용해야지 된다. 우리가 개화기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우리가 전 세계 큰 흐름을 따라가고 함께 해야만 된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나 미국에 하겠다는 그 욕심이다. 이런 고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랐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1기 때도 그렇지만 30%만 자기 정책이 실현이 됐습니다. 중국이 4천억 달러를 구매해 주겠다고 하니까 딱 이렇게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의했죠. 30% 관세, 중국은 10%. 히토류, 이제 전 세계 중국이 90%를 독점합니다.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유학생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고관세를 때려서 공장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답을 받고는 풀어주는 전략이다. 미국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주가는 다시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락하며 9월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마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게 이제 미국의 채권에 대한 이자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는 미국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은 1980년에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지금은 4.5죠. 채권의 이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8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 스퀘어가 R 자성 88% 확률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는 내린다. 88% 확률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81%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년간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은행의 이자는 앞으로 계속 내리게 된다. 그죠? 그러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주식하시면서 너무 비관적인 얘기, 주가 폭락한다, 집 폭락한다 그런 말 믿고 집 안 사람들 손해봅니다. 긍정의 70%가 부정, 망한다는 사람의 30%를 항상 이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국가 GDP는 계속 성장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이자 은행이자는 계속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뱅크의 2025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2.3%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전망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미국 경제 정말 심각한 건가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 발표상으로는 이렇게 좀 낮게 우리가 발표하고 있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재 뭐 미국 1.7, 세계 3.2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옮겨달라. 그래서 고관세를 초기에는 되게 올리지만 협상을 통해서 낮춰주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에 공장을 옮겨라.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바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추방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다 시행은 되지 못할 것이다. 1기 때도 본인 공약의 30%만 실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미법원 제동,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이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런 고관세 정책, 중국에 대해서는 145% 때리겠다, 한국에는 관세를 50% 때리겠다, 또 외국인들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돼서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었죠.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합의를 할 것이다. 그죠? 만약에 이제 미국의 고관세를 100% 때렸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300만 원짜리 올라간다 그러죠. 2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50%는 된다 그러면 100만 원 올라가는 것이고 100% 때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한국에서는 200만 원이고 미국에서는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니까 2배가 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이 계속 왔다리 갔다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관세를 맞지 않으면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현재 애플은 중국에서 전체 생산의 90%를 생산합니다.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이제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90%는 다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세 정책이죠.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그렇게 실행되지 못할 것이고 연방정부도 굉장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다. 저는 아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가 본인의 목표를 좀 달성하게 되면 본인이 고집했던 정책의 70%는 폐기할 것이다. 1기와 마찬가지로 30%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중국 전 세계 경제의 석유 수요에 대한 건데요. 2025년도는 1.8%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 세계 방위 산업이고 우리가 세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4.1까지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 미국 20, 일본 6%인데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 15%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절반 이하로 좀 낮춰야 되고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반도체가 이제 매년 10%씩 그래도 성장한다. 이거는 이제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이 100% 올랐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석유는 이렇게 춤을 춘다. 현재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고가 185달러. 지금은 70달러,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20달러였습니다.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송유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석유가 마이너스 20달러까지 내려갔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50에서 6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달러가 전 세계 결제에서 70%를 차지하는 기축통화국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고 미국 주식은 아마 매년 30%씩 성장할 것이다. 미국에 계속 공장을 옮기라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본다면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1등, 2등, 3등.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입니다. 그 세 개를 분산 투자하든지 아니면 1등 주식만 사는 것,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등 하면 계속 1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만약에 1등과 바뀐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바꾸는 거죠. 20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1등이고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달러, 5천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다툰 후 주가가 급락했다가 곧바로 사과를 하며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싸우게 된 경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양쪽 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세금을 낮춰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불안해진다. 또 이런 거고,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그 테슬라를 포함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은 이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든지 감세 정책, 트럼프가 21에서 15%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정부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진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하고 싸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테슬라와 싸울 때 막 서로 끝까지 갔었죠.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까지 막 얘기했었고, 그러면 미국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주겠다든지 스페이스 X가 우주선 쏘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둘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될 때 한 4천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테슬라가 자기 개인 돈으로. 세계 개인 재산 1위가 지금 테슬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이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본인 자산의 한 10% 정도만 테슬라를 사라. 내가 정말 사고 싶다면. 원칙은 1등 주식이니까 원칙으로는 사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고 싶다면 한 10% 정도 내외 정도로만 하고, 저는 아마 스페이스 X라든지 스타링크,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합니다. 섬이나 산에서 테슬라의 저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건데 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 그러죠.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목할 섹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미국과 한국을 90대 10으로 사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이고, 그 외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방위산업주다, 조선업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90만 원을 넘고 있고, 저는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하십시오. 방위산업주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 그죠? 현대로테, 현대중공업, 조선업, 방위산업 중에서 시가총액 1등 하시면 된다. 삼성전자는 500조로 시가총액 국내 1등이고, 방위산업 중에 시가총액 1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선업에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잘 골라서 사라. 저는 1등 주식만 사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가상화폐가 한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되는 한 5개, 미국에서는 한 50개 정도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00개, 300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 세계 2만 개의 가상화폐 기축통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한 10% 정도만 해라.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하나,
이더리움 1등과 2등 두 개 정도는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뭐 알트코인, 잡코인 이런 것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주식을 사고 싶은 분이라 그러면 저는 1등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등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돈이 내리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주식은 엔비디아 오르기만 하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내렸다가 또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 지금 마이너스 20%지만 다시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미국의 1등 주식은 다시 전고점 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대 1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고 내가 집을 사고 싶다. 1억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억을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오금역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에 와 보셔서 아파트를 사든지 주택을 사는 것도 좋다. 지금 재건축 되려고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을 서울의 재건축 후보지가 400개 정도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오금역 계룡역 오시면 지하철 종점역에 아파트 뭐 저렴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주택도 사시고 전세를 끼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고 내 1억이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라. 저는 아마 재건축을 빨리 허용해주고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할지 주식을 할지 뭐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1억으로 그렇게 투자하면 좋겠다. 또한 청약 통장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거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가 둔촌주공 그 당시에 18평은 분양가 6억이었거든요. 계약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계약금 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둔촌주공 18평 13억을 넘었습니다. 2배 이상 됐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상승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강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강 이남입니다.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강 이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계약금으로 쓰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투자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집을 살 수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좀 집을 계약하려면 우리가 6억짜리 계약하려면 한 1억이 있어야 됩니다. 분양가 20%가 계약금이거든요. 보통 10%에서 20%가 계약금이다. 내가 계약금이 있다 그러면 집을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분양이 당첨될 때까지는 우량한 주식,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일단 집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또 몸이 아프면 무조건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써라. 우리가 주식이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60세 은퇴해서 좀 잘 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90세까지 삽니다.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량한 주식 또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대비를 잘 하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